There's a gun on you. Shh, Ryan. It's the quiet car. Gotta use your small inside voice in here, son. There's a gun. 영화 시작부터 상큼한 맞짱을 뜨고 있는 두 남자. 그런데 닥쳐달란 컴플레인이 들어오자 매너 넘치는 사과를 하고 몇 분 뒤 I know who killed the kid. I couldn't give a rat's ass. 이번에 또 다른 사람과 죽일 듯이 싸움을 이어가더니 승무원이 들어오자 아주 예의 바르게 I would love a bottle of water. 물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Sure you want to talk this out? 상대방의 의사를 한번 물은 뒤 Okay. 다시 바꿨죠. 스트라이크 투. 다시 사리가 다분한 싸움을 이어나가죠. Yeah, where is he then? He's on this train. Well, that narrows it down then, doesn't it?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며칠 전 I am ready. Well, that's great, Ladybug. Ladybug. Your new operational name? 세상에서 제일 운없기로 유명한 킬러 Ladybug's supposed to be lucky. 레이디버그. You don't have bad luck. Really? 그가 정찰을 하면 사람이 떨어지고 Remember the suicidal bellboy? You drove him to the hospital. 그가 결혼식에 참석하면 Tequila?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Time for some change. 이에 현타가 시계와 휴식을 취하던 그의 You wanted simple for your first job back? 아주 오랜만에 복귀입니다. 분명히 난이도 C급의 쉬운 미션이었지만 That's too easy. 그가 맡게 된 순간 What? You stab me? S급 헬난이도로 변질되죠. 몇 시간 뒤 What's happening to your face? 그야말로 걸레짝이 되어 돌아온 빵형. 대체 그의 푸른 클라스는 어디까지 향하게 될까요? 브래드 피트 2년 만에 주연 영화 블리트레인 개봉 기념 공개된 예고편 내용 분석과 빵피트 성님의 필모를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브래드 피트의 작중 코드네임은 레이디버그, 즉 무당벌레를 뜻하고 있죠. 이 무당벌레는 익충으로 분류되어 많은 미디어에서 좋은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고편 초반부 레이디버그의 통화 내용과 행동을 보면 그야말로 모든 불운을 휩쓸고 다니는 저주받은 인간이란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직업이 킬러면 이만한 개꿀 패시브가 없어 보이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무당벌레는 가만히 놓아두면 어딘가로 기어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 특성을, 즉 상승하는 특성을 지녔다 하죠. 따라서 영화의 주 배경이자 수평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지닌 기차 내에서 과연 빵형의 운명은 어디로 비상하게 될 것인지 그 귀추가 궁금해집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공개된 1차 예고편에선 흡사 사이버펑크를 떠올리게 만드는 일본의 네온사인 장식이 돋보였는데요. 이를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액션씬과 결합해보고 간혹가다 튀어나오는 대사들을 종합해봤을 때 We'll ruin your life the way you ruin mine. Dude, I don't even know you!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적절한 유머 코드가 가미된 병맛 액션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들을 보다 보니 왠지 모르게 익숙한 영화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바로 데드풀류 병맛 개그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데드풀2의 데이빗 레이치 감독이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감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Remember those two wackos from the Bolivia job? The twins? Yeah, not so sure they're twins. 아무리 봐도 전혀 닮지 않은 이 쌍둥이 두 명이 등장하죠. 그와 동시에 복귀 후 첫 임무로서 간단히 가방을 수거하는 일을 맡은 레이디버그가 You said you wanted simple for your first job back? 곧바로 봉변에 처하는 것을 볼 때 이를 토대로 내용을 유추해보자면 시간상 쌍둥이 형제가 숨겨놓은 가방을 주인공이 세벼서 임무를 완수하려던 찰나 이 가방을 노리고 접근하는 수많은 킬러들과 한 열차 안에서 모두 조우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이 영화를 전개해 나가며 이런 시원시원한 액션씬이 상당히 많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예고편에선 비록 짧게 노출되었지만 액션씬의 카메라 무빙이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게 또 익숙한 영화가 하나 떠오르죠. 바로 존윅인데요. 알고 보니 역시나 존윅의 촬영 감독 조나단 셀라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여담으로 이런 장르에서 자주 나오는 수화물 클리셰로 보통 그 안엔 돈다발이나 화학무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어지러운 영화가 될 것인 만큼 역으로 이를 꼬아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맥거핀으로 만들 경우의 수도 무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온갖 살상무기를 두르고 있는 지리는 킬러들의 모습과 함께 이어서 반가운 얼굴들이 나온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핑크핑크한 친구는 키싱부스, 컨저링으로 유명한 조이킹이죠. 의뢰 이런 영화 속 러블리한 차림의 캐릭터는 그 외형에 걸맞지 않는 사악한 면모를 지니는 게 특징이기에 그녀의 또 다른 연기 변신이 기대되고요. 또 앞서 MCU의 이터널스에서 얼굴을 비춘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 그리고 MCU의 또 다른 최단기 퇴장자였던 에런 테일러 존슨 또한 빵형을 상대로 1대1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주인공을 상대로 덤빈 이 쌍둥이 같지 않은 쌍둥이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도 재밌는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누군지 몰라봤던 배우도 있는데요. 바로 데드풀 2의 도미노로 유명한 자시비치이죠. 또한 브래드 피트와 퓨리에서 호흡을 맞췄던 로건 레먼은 벼랑간 시체가 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따라서 이른 퇴장이 예상되는 그이지만 개인적으로 단순 카메오 출연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그의 죽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작중 또 다른 피를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What's waiting for us in Kyoto? The White Death. 누가 들어도 최종 보스를 떠올리게 하는 There's this soulless psychotic leader with the largest criminal organization on the planet shoved right inside us. 이 정갈한 빌드업 대사로 비춰보건대 아마 이 오니 가면을 쓴 작자가 58,000% 확률로 작중 메인 빌런 역을 맡은 조드 장군 아니 마이클 세논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연기력 하나만큼은 다들 수준급인 배우들이 총출동한 만큼 스토리만 출중하다면 꿀잼 영화가 보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번외로 계속해서 조력자로 등장하는 그래비티 누님의 경우 원래 배역은 레이디 가가였다고 하죠. 그런데 스케줄상의 문제로 그녀가 갑작스러운 하차를 하게 되자 제작진 측은 급하게 이를 대체할 배우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산드라자 덕에 영화는 무사히 촬영을 마치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함을 느낀 브래드 피트는 이후 그녀의 출연작에 담례 겸 카메오로 등장하며 훈훈한 우정을 보여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모습은 예고편 막바지에 함께 등장하는데요. 시간상으로 재배열해보면 이 죽음의 대탈선이 끝난 직후 What's happening to your face? 베슬린 얼굴로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레이디버그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 울버린도 죽을 것 같은 각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나온 것인지 또 그걸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도 기대되는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탐 크루즈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할리우드 킹같이 내럴 중년 남자 배우 브래드 피트 성님의 지리는 필모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무려 31년 전 그가 할리우드에서 본격적인 러브콜을 받게 만든 영화 델마와 루이스 출연 이후 정말 다양한 배역으로 변신해가며 스크린 앞으로 관객들을 끌어모았죠.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필모그래피를 그려나가고 있는 빵형이지만 그중 시청각적으로 임팩트를 선사하며 오랜 시간 기억에 각인된 건 뭐니뭐니 해도 액션 연기가 들어간 작품들이었죠. 가장 유명한 예시를 꼽으라면 그의 리즈 시절 촬영했던 파이트 클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작중 액션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한 영화였음에도 그가 발산한 이 지리는 퇴폐미는 You're the all-singing, all-dancing crap of the world. 아직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전설이라 회자될 정도의 명장면으로 남아있죠. 이어서 고대 그리스 전사로 나왔던 영화 트로이에선 그 전설의 아킬레우스가 실제로 환생했나 싶을 정도의 가공할 액션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빵테온도 울고 갈 다시 바꿨죠. 스트라이크 2. 지리는 투창 실력은 물론 이 영화 역사상 최고의 일기토신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1대1 전투는 실제로 스턴트 대역 없이 상대 배우와 직접 합을 맞춰 찍었던 전설 액션씬이었죠. 그리고 그가 킬러로 나왔던 또 하나의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의 킬러 액션도 눈을 즐겁게 해줬었는데요. 기깔나는 팀플레이 액션은 물론 전설의 부부싸움 액션까지 지렸던 액션 시퀀스들이 인상 깊은 영화였죠. 이후로도 그는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정말 수많은 연기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월이 부쩍 지난 만큼 이제 더 이상의 6탄전은 볼 수 없는 건가 싶었는데 명감독 타란티노와 손잡고 돌아온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에서 빵형은 자신의 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전설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환갑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내 몸보다 58,000배 좋은 피지컬을 과시했는데요. 여담으로 칸 시사회 상영 당시 이 장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고 하죠. 특히 이소룡과의 임팩트 있는 원펀맨 씬과 참교육 마려운 이 히피놈에게 Fix it. Fuck you. 갈겨준 사이다까지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 뿜어낸 그 특유의 포스와 지리는 연기력으로 이듬해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동시에 싹쓸이하며 여전한 레전드 배우임을 전 세계에 입증하였죠.
이렇듯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까지 고루 갖춘 빵형은 명실상부 자타가 공인하는 슈퍼스타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의 장점은 작품을 선택하는 안목인데요. 옆동네 톰 아저씨와 마찬가지로 그 출연 확정 소식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작품성을 보장하는 흥행 보증수표이기도 하죠. 또한 빵형은 배우뿐만 아니라 영화 기획에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영화 산업 전반을 꿰뚫고 있는 멀티 엔터테이너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해서 또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번 블리트레인을 연출한 감독 데이빗 레이치입니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존윅 시리즈, 샤를리즈 테론 주연의 아토믹 블론드, 그리고 그 유명한 데드풀2와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까지. 스턴트 배우 출신인 그는 그 경험을 58,000% 살려서 특유의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액션 연출을 장기로 삼고 있죠. 개인적으로 데드풀 시리즈 특유의 병맛 개그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이번 블리트레인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브래드 피트는 데드풀2에서 카메오로 출연해 급퇴장한 전적이 있는데요. 보셨나요? 사실상 너무 짧게 등장해서 브래드 피트가 나온지도 모르고 지나가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아무튼 이런 대배우가 이런 짧은 카메오에 선뜻 나와줬을 만큼 데이빗 레이치 감독과의 인연이 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파이트 클럽 때부터 시작해 다른 영화들에 이르기까지 데이빗 레이치는 빵형의 전담 스턴트로 활약하며 그와 아주 두터운 친분을 쌓아둔 상태였죠. 고로 스턴트에서 감독으로 전환해 커리어를 쌓던 중 이 데드풀2에서의 짤막 재회를 계기로 그 인연이 이번 블리트레인까지 이어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제작진이 이번 영화에서 특별히 고심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열차 밖으로 비치는 창밖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이었죠. 이에 LA의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실제 일본 로케이션 촬영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긴 개뿔. 정작 도착한 일본에선 초고속 열차 내에서의 촬영이 정말 금지되어 있었죠. 하지만 긍정 끝판왕이었던 데이빗 레이치 감독은 이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보기로 결심했고 수차례 시도 끝에 감독이 가져온 해결책은 바로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이었죠. 보시다시피 배우들이 대기 중인 가운데 갑자기 뒤에 비치던 풍경이 멈춰버리는 실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해당 세트 밖에다 LED 스크린을 설치한 다음 이후 미리 작업해둔 촬영본을 송출해 완성한 아주 신박한 디지털 작업이었죠. 따라서 실사 촬영의 제한점을 커버하면서도 동시에 배우들이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은 셈인데요. 이 자연스러운 효과 구현을 위해 피땀 쏟았을 제작진의 노고에 블리트레인, 일본의 인기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실사 영화인데요. 이 제작 과정을 직접 지켜본 원작자가 너무너무 만족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빵형과 스턴트 출신 감독이 장르의 특성을 절묘하게 녹인 꿀잼 액션 영화를 뽑아낸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감상해보지 못했지만 일단 맞는 족족 평타 이상을 치고 있는 이 두 콤보가 작심하고 뭉친 것이기에 못해도 최소 중박은 칠 것이라고 예상되고 특히나 단순 액션만 고집한 게 아니라 액션과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흘러가게끔 그 짜임새도 신경을 썼다고 하니 감상에 있어 서사를 중요시하는 분들께도 어느 정도 만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드풀 감독답게 물불 가리지 않는 화끈한 수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선 벌써 R등급을 받은 작품인 만큼 국내에선 청불 등급이 확 실시되는 가운데 올여름 시원시원한 피바람 불응과 액션물을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 블리트레인은 오는 8월 24일 개봉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목숨 봐라.